문화 강연 두 번째 차홍규 교수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 양력을 보고 소개를 할게요. 예, 북경의 청화대학교에 10년간 재직하시다가 작년에 퇴임하셨고요. 화남 이공대학 광주학원 고문 교수님이시네요. 네. 어휴. 그리고 화성폴리텍 대학 명예교수님, 중국 전업조각위원회 의원, 중국 선 아트갤러리 전속 작가, 한중수교 20주년 양국기념 작가, 이외에도 많은데요. 제가 이 양력은 줄여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오늘 멀리 패친이 또 이 자리 축하를 하기 위해서 민재영님이라고 그러셨나요? 예, 준비하신 꽃다발 좀 전달해 드리시죠. 예.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바로 이제 제가 선물을 받아서 옮겨놓고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건데.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18세기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로 물질문명은 상당한 발전을 거듭하였습니다. 지금 현대 인류는 이전의 인류들이 상상치도 못하는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물질적 풍요가 과연 행복이냐? 그럼 우리들이 그 자살률도 없어야 되고 뭐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고민도 많고 자살률도 높고 그래서 저는 이런 그 물질적 그 풍요가 과연 그 우리 현대인들한테 어떤 의미인가 그런 거로 작품을 하고 있습니다. 물질적 풍요가 나쁜 건 아니죠. 물질적 풍요가 왜 나쁩니까? 여러분들도 저도 페이스북이라든가 카스를 하고 핸드폰을 그 주로 사용하고 또 컴퓨터에서 그 제 작품 저장하고 그러는데 물질명이 나쁜 건 아닌데 우리가 너무 물질만 추구하죠. 정신과 물질이 가치감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 작품은 물질과 정신이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으로 작품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재료의 구애를 대신들 받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작가가 금속만 하는 작가는 금속만 하고 흙을 하는 작가는 흙만 하고 그런 것보다는 작가가 어떤 그 표현하고자 했을 때 그 표현하고자 맞는 재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그 재료를 익히려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국내에서 그 대학 교수를 하다가 그만두고 직업훈련원의 그 훈련생으로 2년 동안 그러니까 한 군데를 졸업하고 이제 또 다른 과를 가려니까 다시 못 다닌다 해갖고 다시 또 다른 그 직업훈련원 가서 그러니까 어떤 용접이라든가 그 나무의 특질인 어떤 그 목재 그런 그 가공 기술이라든가 그런 걸 배워서 저는 이제 제 작품은 제 손으로 직접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 주고 맡기는 거는 작가가 아니죠. 디자이너죠. 저는 주물까지도 그러니까 사실 조각가가 주물하기는 쉽지 않은데 전 주물도 제 손으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제 작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돌 석재에 대해서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면은 어떤 금속의 차가움, 정밀함. 그러니까 오른쪽 사람은 그 금속 사람이죠. 왼쪽은 흙의 어떤 따뜻함, 또 흙의 어떤 정밀하지 않지만 그런 그 어떤 은은한 분위기 이제 그런 걸 했는데 사실은 현대의 어떤 그런 이 섹스 문화를 제가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물적으로 어떤 그 사상이나 그런 것보다는 여성을 어떤 이런 육체로만 정신적인 사랑이 아닌 그런 육체적인 그것만 탐구하는 그런 걸 제가 한번 빗어서 해본 작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똑같은 의미의 작품입니다.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제 오른쪽에 누워있는 사람은 행위가 끝난 거죠. 지금 금속으로 이렇게 두 사람을 한 거는 그러니까 어떤 두뇌도 필요 없고 정신적인 건 아무 필요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성을 오로지 그냥 육체만 보겠다. 그러니까 머리는 지금 파묻혀 있고 신체만 지금 보이는 거죠.
사실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이제 그 어떤 가수의 노래 중에서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하다가 뭐 지우개를 지우고 다시 하면 되니까. 그건 참 모르겠어요. 저로서는 진짜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좀 얘기가 좀 이상한데 이제 조각을 하니까 한중 조각가 협회에서 이제 그 중국에 가서 이제 하문이라는 그런 그 도시에서 그 타이완 옆에 시아문이라고 중국말은 시아문인데 그 하문에 그 우리가 이제 그 하문 미술관 그 개관 기념으로 해서 이제 한국 작가들 조각가하고 중국 조각가하고 이제 전시했었습니다. 한국 조각가가 한 28명 정도 갔었는데 참 서글픈 현실이 그 다들 그 유학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두 사람만 안 가더라고요. 참 저는 그거 보면서 너무 막 거기 뭐 물론 당연히 대학 교수도 있고 그 이름난 조각가도 있는데 너무 막 그런 현실이 전 너무 슬프더라고요. 참 어떻게 그 사랑을 이렇게 사랑이 없는 어떤 섹스가 가능한 건가? 저는 참 그런 게 너무 슬펐습니다. 같은 의미의 그 작품들. 이 소떼는 제가 그 작품에서 자주 쓰는 소재인데 어떤 그 마을의 입구에서 소떼를 이제 그 돌 같은 것들 이렇게 쌓아놓고 그 쌓아놓은 돌이 많아지니까 이제 외부에 적이 침입하면 이제 던질 수도 있고 또 소떼를 세워놓는 거는 이제 외부에 침입자가 없나 또 그 소떼가 그 마을 향해 그 있는 경우는 이제 마을에 어떤 불이 나지 않나 또 어느 집에 뭐 도둑이 들어가지 않나 뭐 그런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중국에는 소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소떼를 제 작품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형적인 뭐 그 돌 조각이죠. 부처님인데 저는 종교는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종교는 없는데 그 종교도 사실은 우리 현대인들한테 굉장히 그 가깝게 있기 때문에 사실 공부도 하고 책을 읽고 있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부처님이 26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왕궁의 그 어떤 그 왕자로서 사실은 그 문헌을 찾아보면 왕궁은 아니고 조그만 그 부족의 족장의 그 아들이었어요. 근데 뭐 사실 뭐 그런 건 중요한 거 아닌데 아무튼 그러면 그 부처님이 참 그 왕자라는 그런 것 그 지위도 내팽개치고 그 깨달아갖고 이제 부처가 되셨단 말이에요. 저는 참 의문이 그럼 좋아요. 그러면 2600년 전에는 참 지옥이었는데 지금은 극락이 된 건가?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도 2014년 전에 이 땅에 참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면 그때는 지옥인데 지금은 천당이 된 건가? 저는 주위에 참 이제 많은 좋으신 분들이 기독교도 믿으신 분도 있고 불교도 믿으신 분도 있고 천주교도 믿으신 분이 있고 저를 이렇게 전도하시려고 하는데 제가 잘 그 마음에 와닿질 않아요. 과연 이 종교라는 게 뭔가? 그러면 이렇게 생활이 피폐해지고 물질만 추구하고 물질이 나쁜 건 아니에요. 제가 물질 문명 물질 문명 또 이렇게 과학 뭐 종교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러면 과연 이 땅에 부처님 오시고 예수님이 오셔갖고 과연 세상이 어떻게 좋아진 건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제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제가 어리석게도 아직까지 종교를 못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머릿속에는 과연 뭐가 있나 제가 한번 해본 겁니다. 건방지게. 이건 아인슈타인이죠. 뭐. 마찬가지로 이제 이 작품 제가 모교가 서울의 중경고등학교인데 그 중경고등학교 교정에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 스스로가 자기는 99%의 노력과 1%의 그 두뇌라고 그래서 후배들한테도 노력을 해라는 의미로 한 작품입니다. 그 술이라는 게 참 옛날에는 귀중하고 아무 때나 못 먹었죠.
특별한 날 아니면은 뭐 제삿날이라든가 아주 기쁜 날이라든가 결혼식이라든가 기독교나 천주교에서는 술을 피에도 비유하죠. 그렇게 그 소중한 건데 지금은 이제 막 마시죠. 그래서 그런 참 안타까운 그 술 문화를 제가 작품으로 해본 겁니다. 이 술은 나폴레옹인가요? 나폴레옹. 참 술이 주인이죠. 지금 사람이 주인이어야 되는데 술이 그냥 바벨탑처럼 술이 주인이죠. 소주병이에요. 소주병. 사람이 이제 아주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이제 이건 뭐 딤플인가요? 술을 마시고 이제 막 얼굴이 지금 자세하게 안 나오는데 술이 주인인지 사람이 주인인지 막 해롱해롱. 물론 저도 술 좋아합니다. 술 좋아하는데 제가 이게 술을 하게 된 그 연유가 뭐냐면은 그 청와대학하고 이제 북경대학하고 이제 도로 하나 사이인데 거기 우다코라 그래요. 오도고 우리말로는 오도고고 우다코인데 그 중국 사람들은 늦게까지 술을 안 마셔요. 그러니까 그 반주 이제 중국 사람들 술은 좋아하는데 식사하면서 그 술을 먹으면서 그걸로 끝이죠. 우리처럼 2차, 3차 문화가 없어요. 밤 11시쯤 그 우다코의 그 술집을 가면은 빽빽합니다. 빈자리가 거의 없어요. 95%가 한국 사람이에요. 11시 한 반쯤에서 길거리 나와서 막 길에다 토하고 막 여학생 허벅지 다 드러나고 이제 업고 가고 그러면 100% 한국 학생들입니다. 참 그거 보면 좀 마음이 좀 아파서 제가 술에 대한 그 작품을 하게 됐습니다. 다 청동으로 제작한 겁니다. 이게 맥주병이죠. 술에 머리를 그냥 확 쳐박고 있는 거죠. 이 작품은 여기 있었는데 저기 있네요. 이건 중국 술병입니다. 예수님이죠, 뭐 예수님인데 이 작품 이제 쭉 보시는 게 한 거의 40명 가량이 돼요. 가운데 이제 기독교는 이제 상하 종교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계시고 그 좌우로 이제 뭐 석가모니, 공자, 맹자, 왕씨, 장씨, 이씨, 한국의 김씨, 박씨, 이씨 쭉 늘어서 있어요. 다 남자들만 있어요. 다 남자 고추 달고 있죠. 이 작품의 의미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작품을 한 그 40개를 쭉 늘어나 봐요. 얼마나 이게 장대하겠어요. 그 2012년에 북경의 그 국제문화창의박람회라고 있었는데 그 문화창의박람회는 그 매년 한 사람의 작가를 초대해요. 그러니까 내국인이건 외국인이건 가리지 않는데 제가 2012년에 이제 그 한국 정부에서 한 명을 선정했고 중국 정부에서 한 명을 선정해서 그 한중수계 20년 작가를 선정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제가 됐고 중국 정부에서 누가 되겠다, 중국 어느 작가가 됐나 그랬더니 중국 대사관에서 전화가 왔어요. 당신이 미스 지니엔 쪼자, 그러니까 당신이 그 기념 작가래 갖고 어떻게 제가 양국에서 그 유일하게 혼자 그 작가가 돼 갖고 북경문화창의박람회 때 이제 제가 초대를 받아서 800평에다 전시됐어요, 이 작품을. 그러니까 굉장히 그 웅대하죠. 그러니까 이 작품의 주제는 뭐냐면 어떻게 고추 살렸다고 성인 군자가 어떻게 남자만 되는 건가?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지금
사법고시 같은 거 보면 여성분들이 더 많이 합격한단 말이에요. 제가 성이 차씨고 집사람이 이씨예요. 근데 우리 애들은 다 차씨예요. 저 잘 몰랐어요. 우리 그런 거. 근데 나이 들면서 보니까 이상한 거야. 왜 우리 애들은 이씨가 없고 다 차씨인가? 남성 우월주의죠. 그러니까 성도 뭐 제가 남자 되고 싶어서 남자 된 것도 아니고, 뭐 집사람이 이씨지만 집사람도 이씨 되고 싶어서 이씨 된 건 아닌데, 우리 애들은 다 차씨란 말이에요. 이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요즘에 순경되기도 참 힘들다 그러고 선생님 되기도 힘들다 그러는데 여성들이 더 많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왜 남성들이 다 교주가 되고 남성성을 따라야 되는지 좀 이상해서 제가 작가로서 한번 제가 정치가도 아니고 사회사 뭐 경제학자도 아니고 뭐 그래서 작품으로 제가 한번 표현해 본 거예요. 다 뭐. 네이버나 다음 뭐 구글에서 제 이름 치시고 들으면 이거 전시 된 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사람만 달라다 뿐이지 다 그냥 뭐. 이 원반은 뭐냐면은 지구에 대한 거예요. 지구를 제가 한 거예요. 사실은 도심하지만 누가 안 사죠. 뭐 그러니까 한국의 현실이 저는 뭐가 안타까우냐면 작가들이 팔리는 작품을 해요. 그래서 아름답고 예쁜 작품을 해요. 근데 제가 또 작가들 보니까 너무 불쌍해. 너무 생활이 어려우니까 팔리는 작품밖에 할 수가 없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자기 작품을 해야 되는데 팔리는 작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뭉크라든가 뭉크 작품이 아름답고 예쁜 작품은 아니잖아요. 멋있는 작품은 아니잖아요. 개념이 있는 미술이잖아요. 개념 있는, 그러니까 작가들이 어떤 그 개념 있는 작품을 해야 되는데 참 제가 그 한국 와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반도 이제 그런 류의 작품인데 지구가 물론 우리가 이제 당연히 우리가 사용하고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데 우리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후손들한테도 우리 자식들한테도 손자한테도 물려줘야 할 그 지구란 말이에요. 근데 막 그냥 석유도 빨대를 빨아먹고 석탄도 빨아먹고 지하수도 빨아먹고 막 그런 게 안타깝죠. 그래서 그런 류의 작품입니다. 자기 몸통이 잘라나가는지도 모르고 머리가 잘라나가는지도 모르고 막 빨아먹는 거죠. 빨아먹다가 안 나오면 또 옮겨서 빨아먹고 구멍만 막 내는 거죠. 이제 언젠간 깨지겠죠, 지구가. 이런 작품들은 제가 어떤 꼭 팔라고 하는 팔라고 하는 작품은 아니겠죠. 작가의 양심으로 이제 하는 작품이겠죠. 이 해골 같은 거 누가 사다 놓겠어? 미친 사람 아니고 대단하십니다. 유리예요. 유리를 제가 조각할 수는 없죠, 뭐. 괜찮습니다. 사회도 봐주셨는데. 그 유리는 이제 제가 조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불에 강한 석고가 있어요. 불에 강한 석고를 조각을 해요. 조각을 하고 나서 그 전기로에다 놔요. 전기로에다 조각을 하고 놓고 위에다 그 평유리 있잖아요. 유리창 같은 유리를 올려놔요.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 동안 떼요. 서서히 올려. 빨리 떼면 이제 깨지겠죠, 당연히. 일주일 동안 떼면 이게 슬럼핑이라고 서서히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792도까지 올려요. 온도를 일주일간 올리고 그럼 792도 올리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500도까지 그냥 한 뚜껑을 열고 팍 식혀요. 급냉하면 유리가 굉장히 강해져요. 그리고 500도부터 평온도까지 또 일주일을 이렇게 서서히 식혀요. 그러니까 유리는 온도가 올라갈 때하고 식을 때 깨져요. 그러니까 500도 미만일 때 깨져요. 위에서는 안 깨져요. 그래서 500도까지 급냉을 시키고 서서히 그 상온까지 일주일 동안 식혀요. 그럼 한 2주가 걸리겠죠. 2주 가서 이제 하고 나서 이제 그 석고에 저게 붙잖아요. 유리에 석고가 붙으면은 그 수압 있잖아요. 그 소방호수 같은 걸로 이렇게 때리는 그 수압이 있어요. 그걸 딱 쏘면 유리만 남아요. 그렇게 이제 제가 뭐 유리 조각하는 기술은 없고 뭐 유리 조각하는 기술은 아무도 없겠죠 세상에. 사람들이 어떻게 유리를 이렇게 조각하냐고 저한테. 다 현대인들이죠 뭐. 겉에서는 이렇게 저도 웃고 있지만은 저기도 보면은 웃고 있지만 막 찌그러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식적인. 이 작품은 사람들한테는 그러죠. 제가 일부러 이렇게 구멍을 냈다고 이제. 근데 사실은 온도를 잘못 맞춰서 유리가 응결된 거죠. 이게 조금 더 있으면 이제 더 빵빵하는 건데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깨지 않고 그냥 또 이런 작품도 또 재밌더라고요. 우연으로 그냥 제 실력이 아니라 우연. 사실은 딴 사람들한테는 제 실력으로 온 겁니다. 타입은 딱 제가. 이건 이제 색깔 칠한 거예요. 그 이태리 염료인데 그 염료를 칠하고 한 20도 내외로 한 서너 시간 이렇게 해주면은 착색이 완전히 붙어요. 그래갖고 절대 안 떨어집니다. 아무리 수세미로 해도. 아까 맨유리도 재밌지만 이렇게 색깔 있는 것도 재밌어갖고 유화하시는 분들이 이 자체로도 참 재밌다 하더라고요. 이게 유화인 줄 알았다 하더라고요. 아까 요거는 아까 민율에다 칠을 한 거예요. 집사람입니다. 요거는 이제 이 안에도 하나 작품이 있는데 중국의 그 샹그리라고 할 귀빈실에 그 작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귀빈들도 만지지 못하고 이렇게 유리 케이스로 딱 해갖고 거기다 집어넣고 이제 귀빈실들도 이제 들어가서 구경만 할 수 있게 되는데 그 망치로 그 수능판을 때려요. 두꺼운 판을 때리면은 금속은 전연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그릇 형태를 그러니까 그 전통의 그릇 형태가 나오죠. 옛날 우리 방자를 보면 망치로 때렸잖아요. 주문을 하는 방법이 있고 방자로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방자로도 그릇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런 그 옛날에 어떤 전통 방법으로 방자를 그릇을 만들고 그리고 위에다가는 제가 그 조각을 했죠. 그러니까 전통과 창조라는 그런 그 의미의 작품이죠. 전통도 사실은 좋잖아요. 전통만 추구하면 안 되잖아요. 전통과 창조가 또 창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전통과 창조가 이렇게 조화되면은 참 좋지 않을까. 그러면 어떤 우리 현대인들의 어떤 그런 자살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의미로 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망치 자국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수능이니까 당연히 녹이 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위아래 칠보로 했습니다. 칠보라고 이제 좀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금으로 순금으로 그림을 그린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림을 그리고 130도에서 한 30분 정도 이렇게 그 전착을 시키면은 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범랑은 이 그 마구리면 이 모서리면이 그 칠보가 안 붙죠. 그래서 모서리면도 다 금으로 순금으로 칠을 했습니다. 그런 그 전통과 창조라는 그 제목의 작품입니다. 여기 작품은 조그만 거고 이거는 좀 큰 작품들입니다. 우리 원래 형태들이 원, 세모, 네모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가장 뭐 이렇게 그 작품 소재로서 많이 쓰죠. 꼭 저뿐만 아니라 저도 그 사람에 대한 그 작품 해본 겁니다. 요거는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저런 작품들인데 보기에는 화려해 보여도 이 양철 조각처럼 진짜 양철 조각처럼 만들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렇게 양철 조각이에요. 물론 다 주물로 한 거예요. 제가 그 양철 조각은 아니고 주물로 해서 이렇게 조각을 다 한 건데 어떤 그 거물 같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빈 껍데기의 어떤 그 현대 물질 문명의 허상. 그러니까 그 너는 몇 평 사냐? 나는 뭐 20평 산다. 나는 뭐 60평 산다. 나는 타워패리스 산다. 나는 뭐 강남에 빌딩이 따로 같은 사람인데 그 배경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 건물의 주인이야,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그 허상 그런 거에 대한 그런 작품입니다. 마찬가지로 겉에는 화려하지만은 빈 그 양철바 같은 그런 껍데기 인생 뭐 다 팔이 없죠. 그러니까 팔이 왜 없겠어요? 있는데 요즘에 뭐 그 자기 그 같이 살던 사람을 막 감금하고 그 딸들을 죽이고 막 강간하고 그건 팔이 없는 사람이죠. 겉에서는 팔이 있지만은 그건 팔이 없는 사람. 그건 어떻게 우리가 팔이 있다고 그래? 그런 사람들 팔이 없는 사람. 모르겠어요. 뭐 미국에서는 이제 어떤 동성 또 2대1 사랑 뭐 그런 거 저는 그걸 제가 뭐 나쁘다 좋다고 할 건 없지만 아무튼 작가로서 그런 흐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작품을 한번 해본 겁니다. 좋다 나쁘다는 건 뭐 제가 판단할 기준도 없고 제가 아니 그게 뭔가 우리는 모르는 건데 저도 현대를 살아가는 작가로서 잘 몰라서 그냥 뭉갠 거예요, 제가. 잘 모르잖아요, 제가. 과연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좀 남자들끼리만도, 여자들끼리만도. 다 그 현대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흙의 그 따뜻함, 정밀치 않지만 또 금속의 차가움, 금속의 정밀함 그런 걸 한번 대비시켜 본 거죠. 이건 노신미대 심양에 노신미대라고 있는데 거기 미술관에서 초대했던 작품. 이건 굉장히 좀 보기보다는 큰 작품인데 내내 그 현대 산업사에 대한 그런 그 작품들이죠. 북경의 청와대 우리 학교 제 근무했던 그 청와대학교 미술관 초대전 작품들.
핸드폰이 요만큼하게 나오니까 좀 규모를 되게 짐작할 수 있죠. 한 100호 정도 크기입니다. 이게 여기 이 색깔 있는 그 빨간 거 이런 거는 그 순마예요. 마를 그런 거. 그러니까 여기도 자세히 보시면은 그 물질과 정신의 어떤 조화를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나무라는 천연재료, 솥대라는 그런 어떤 이상향, 또 이 토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비해서 유화물감, 또 천연의 그거, 또 전자 현대 그 전자 그 회로들, 뭐 핸드폰, 전통과 창조라든가 물질과 정신이라는 게 조화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류의 작품들이. 그리고 바탕은 한지, 이건 이제 중국에서 했기 때문에 중국 쪽이죠. 우리가 이제 중국하면 무조건 나쁘다 그러고 우리 한국 쪽이 좋고 중국 쪽이 나쁘고 그러는데, 한국 쪽이 좋죠. 중국 쪽이 더 좋아요. 또 농산물도 보면은 중국 농산물은 나쁘다고 그러는데, 물론 한국 들어오는 건 나쁜데 싼 것만 수입하니까. 중국도 사람 사는데 거기도 비옥한 땅인데 왜 나쁜 것만 있겠어요. 업자 수입하시는 업자분들이 싼 것만 사오니까 우리가 나쁜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처음에 중국 갔을 때 그 장에 갔었어요. 장에 가니까 수박이 막 이만한 게 있어. 진짜 이만해요. 와, 얼마니까 10원이래요. 그러니까 지금에 뭐 한 15년 된 거니까, 그때는 거의 뭐 1대1, 100대 1도 안 됐으니까 10원이면 100원, 10원, 100원, 1000원. 1000원도 안 되는 거예요. 와, 우리 무등수박보다 더 크고, 야, 너무너무 싼 거야. 그래서 10원 주고 이제 딱 와서 어깨다 메고 이제 그 무거우니까 이렇게도 못 들어요. 어깨다 메고. 그래서 딱 갖고 왔어. 야, 쪼개니까 너무너무 맛있어. 그래서 내가 자랑을 했어. 이제 한족들 같이 이제 내가 10원에 샀다고. 난 너무 똑똑하다고. 깔깔 깔고 웃는 거야. 이거 5원도 안 되는 걸 다 10원에 샀냐고 10원에 샀다고. 근데 너무너무 맛있는 거야. 전 무등수박보다 더 맛있어. 중국이 그래. 가지도 이만해. 가지가. 예? 호박이 막 이따만해. 저기 선생님 계시지만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 좋아요. 음식도 좋은 거 많아. 근데 한국에 들어오는 게 다 싸구려만 수입해서 그래. 얘기가 이제 엇나갔지만 어떤 뭐 전통과 창조라는 그런. 이게 5층이에요. 그러니까 저의 그 가장 이상향은 뭐냐면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이 같이 가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류의 그 작품 갖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건 이제 조그만 거지만은 이건 이제 아까 좀 복잡하고 이렇게. 이것도 내내 심양 노신미대 초대전한테 작품들. 의미는 뭐 다 같습니다. 이게 사람을 주제로 해서 이것도 중국 종이로 한 겁니다. 이거는 다 한국 종이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어떤 유화물감, 어떤 이런 그 도라에보라는 어떤 문명의 이기물. 세상 세자예요. 개자에 세 개 아까 말했어. 세 개. 수풀림자. 이건 뭐 잘 나온 목자죠. 이거는 이게 막 전선줄에 제가 그린 게 아니라 보시면은 먹을 툭툭툭 뿌리고 핸드폰은 아니지만 그 전자회로를 놓고 전선을 다 연결했어요. 그 전선 속에 인간들이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자세히 안 보지만 다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혼자는 아니고 이렇게 몇 사람씩 하고 다 이렇게 사람들이 혼자 안 죽잖아요. 다 자기 자식도 끌어안고 죽을 때 보면은 혼자 죽지 않잖아요. 되게 이렇게 몰려서 죽잖아요. 전자 혈액 속에 갇혀 있는 그 현대인들, 물질명 속에 현대인들. 오른쪽 귀태기 밑에 보면은 편안하게 있죠. 여기는 금속 인간들이고 갇혀 있는 거는 오른쪽 밑에는 토에 토 편안하게. 대비를 해보는 거죠. 이것도 전자 회로예요. 약간 이게 그 상세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차자 제 성이 차씨인데 차자예요. 한문. 먹이라는 천연 재료, 유화물감이라는 어떤 이 서양의 화학 재료, 토하고 어떤 그 금속하고 토 인간하고 금속의 어떤 정밀한 인간하고 어떤 대비. 사실은 물질과 정신력이 조화되면 인간 세상이 얼마나 재밌겠어요. 이거는 왜 작품입니까? 제가 그 검려 유희강 선생님이라고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그분 제자예요. 서예. 서예를 제가 어릴 때 그 검려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게 제 작품 세계에 이렇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눈에 얼굴들인데 청동으로 이거는 그 한중수교 20주년 때 주한 중국문화원에서 얼굴만 갖고 작품을 했어요. 제가 얼굴만 갖고 전시했고 주중 한국문화에서는 그 인체만 갖고 작품을 했고 그래서 여기 얼굴 나오는 건 다 그 중국문화원에서 그 초대전 했던 작품이에요. 집사람이에요. 전체. 얘네 다 이 작품의 의미가 뭐냐면 속마음을 건 게 아니라 속 시커먼 저의 마음을 보시라는 겉에서 웃고 있지만은 시커멓죠. 때를 안 닦아요. 없잖아요. 이렇게. 옆에 애들이 없잖아요.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 파편 온정 것도 했고 파편도 했고. 이제 제 얼굴이 아니라. 제 얼굴 이렇게 찍어내면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들이 세 가지 그 얼굴이 있다 그러잖아요. 세 가지 마음. 안녕하세요 그러면 겉으로 웃잖아요. 겉에 제 그 겉모습은 보이지만 제 속마음은 모르잖아요. 제가 뭐 말로만 안녕하셨지 이놈의 자식이 뭐 속으로 진짜 인사하는 건가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제 속마음은. 그러니까 프로이드는 이제 선생님이 제 속마음 모르는지 자기도 모르는 속마음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세 가지 마음, 자기가 아는 마음, 타인이 모르는 마음, 자기 자신도 모르는 마음. 세 겹으로 조각도 하고 그랬어요. 제가.
세 겹 조각하려면 참 힘들더라고. 이 세 겹을 조각한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이게 보기에는 쉬운 것 같은데 이게 세 겹을 조각한 거예요. 이것도 세 겹 조각들. 이거는 한 겹이고. 규격화돼, 인간이 규격화돼 가잖아요 지금. 돈 딱 벌어야지. 결혼할 때 어때요? 키도 좀 갖고 와야 되지. 집안 가문도 있어야지. 우리 같은 사람 결혼 못하지. 옛날에 태어나긴 너무 잘했지. 군상들 좀 인간 군상, 현대인들. 아까 술병에도 쫙 제가 지구에도 이렇게 쭉 올려놨잖아요. 아까 지구. 또 술병에도 사람들 이렇게 술 먹고 인간 현대 인간 군상들. 뭐 깨지고 막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 누가 이런 거 사겠어요? 제가 좋으니까 하는 거지. 저거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소재예요. 작품 소재에서 참 따뜻하고 이 나무 이 짜맞춤한 거 있잖아요. 이렇게 격자무늬 네. 굉장히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다 제가 한 겁니다. 목수들 보고 이렇게 하면 못해요. 이게 엉성하게. 이 모감 조각 그 우리나라의 조각 전문 그 미술관이 모감 미술관이라고 있어요. 김찬식 그 홍대 그 학장하셨던 분이 하는 그 미술관인데 거기 초대전 한 거예요. 10년 넘었나? 10년 넘었을 거예요. 옛날 작품. 이 작품은 제가 굉장히 저한테 의미가 있는 작품인데 1988년 작품이에요. 88년에 우리가 올림픽 했었죠. 저한테 굉장히 의미가 큰데 그 당시에 저한테 이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88년에 저 이제 그 일생을 이렇게 쭉 살아온 일생을 제가 쭉 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심은 거예요. 보기에는 뭐 똑같은 것 같은데도 어떨 때 제가 신나고 뭐 좋을 때는 붉고 막 높게 또 뭐 좀 별걸 없을 때는 가늘게 또 뭐 제가 추하고 막 악한 면이 있잖아요. 이제 남들이 알면 안 되는 거 그런 건 뭐 지워야지 뭐 싹 지운 거죠. 이렇게 막 공간 봄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 속이 시커먼 게 이렇게 딱 나오는 거죠. 그런 거 참 저한테는 의미 있는 작품. 굉장히 좋아하는. 딴 사람들 보면은 뭐 그냥 도파리지 뭐. 저는 굉장히 저한테는 의미가 깊은 작품이죠. 이것도 내내 마찬가지로 어떤 그 인간들의 어떤 그 삶이죠 뭐. 도자기로 다 1200도 전후로 해서 구운 작품들. 원래 도예하신 분들하고 조금 다르겠죠. 뭐 그분들은 이제 전통으로 하신 거고 저는 이제 어떤 그런 어떤 작품의 이미지 개념 개념을 한 거죠. 개념을 현대인들의 어떤 그런 이것도 마찬가지죠. 부부 찻잔이에요. 부부 찻잔 보면 다 똑같아. 아니 집사람하고 저하고 있으면 제가 더 위대하거든. 제가 위가 더 크단 말이에요. 집사람 위수하고. 근데 어떻게 부부 차차이 똑같아. 그럼 말도 안 되잖아. 전 더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 건 크게 했어. 색깔도
각자 좋아하는 색이 다른데 다 똑같아 부부 찾던는 거야. 그건 좀 이상한 거죠. 저는 이제 조각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겉에 표면에 조각하는 분들은 이제 도예하시는 분하고 달리 그 겉에 그 표면 같은 거 신경을 많이 썼죠. 여기 위에도 보면 이게 도예하신 분은 깔끔하게 하잖아요. 깔끔하게 하는 거에 뭐 다듬으면 되는데 저것도 자연스러워서 그냥 도자기 그 사랑과 영혼 보니까 재밌잖아요. 이렇게 뭐 저도 이렇게 집사람 안고 싶더라고. 안아보진 않았지만 물레하면서 농담이고 그 도자기 하고 싶어서 이제 그 물레 같은 거 그 재밌잖아요. 그래서 한번 배워보셔서 그 아파트 살 때예요. 그래서 물레 사다가 그 튀니까 비닐을 다 그 베란다 한쪽 곳에 비닐을 다 치고 돌렸어. 한 보름 되니까 다 올라가더라고. 그러니까 기물 한참 하다 또 재미없어서 이제 도판하다가 토우하다가 그랬죠. 도자기도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그 겉에 그 이런 어떤 그 표면 처리 같은 거를 여기 안에 여기 있는 작품. 이거 목걸이죠, 뭐. 이거 저도 지금 목걸이 갖고 있지만 목걸이죠. 그 기능사 그 귀금속 기능사 가공 기능사가 4시간 반이에요. 국가기술 자격 따려면 4시간 반짜리 시험이에요. 제가 58분에 해요. 자랑이 아니고 제가 세공 잘합니다. 제가 만든 작품. 이거는 그 누금 세공 우리 신라나 그 금관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누금 세공. 이게 뭐냐면은 그 금속을 이렇게 펀치 같은 게 있어요. 그 펀치를 딱 때리면 이렇게 동그랗게 돼요. 그럼 반을 만들고 또 반을 만들어서 이렇게 땜을 해요. 그럼 딱 붙자 원이 되잖아요. 이거 전체 다 막 금으로 하려면 얼마나 비싸요. 그래서 공갈이죠 사실은. 공갈 방식으로. 그러고 나서 선을 이렇게 구부려요. 선을 이렇게 그 문양을 줘서 구부리면 선 이런 선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땜을 해요. 그러니까 땜이 어떤 거는 그 약댐, 강댐, 중댐 해갖고 어떤 건 그 높은 온도에서만 그 이렇게 그걸 먼저 떼워요 원을. 그다음에 중댐 갖고 이제 그 이렇게 그 선을 또 하고 또 맨 마지막에 약댐 있잖아요. 낮은 온도에서 하는 걸. 그러면 먼저 온도는 녹지 않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똑같은 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온도에 따라서 그 댐이 녹는 그게 달라요. 이런 그 가운데 거 같은 건 옛날에 그 무슨 그 대장금 같은 거 보면 여자분들 이렇게 앞에 이렇게 그런 문양들 있잖아요. 그런 어떤 그 전통 우리들이 작품을 보고 이건 전통성이 있다, 뭐 이건 창조성이 있다는 게 뭐냐면은 어떤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런 건 전통성 있는 작품이죠. 그리고 은작품에서 위에 제가 조각 올려놨잖아요. 그건 창조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품 전통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저건 전통성이 있다. 이건 뭐 창조성이 있다. 이건 전통과 창조성이 어울리는구나. 뭐 그런 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한마디 하시면 옆에 사람들이 야 미술 평론가인가 그렇게. 조각을 하니까 이제 이런 어떤 평창도 한번 해봤죠. 전시장 스케치죠. 중국의 문화원장. 이분이 누구죠? 중국 대사 하셨고 통일부 장관했고 이명박 시절에 그 비서실장도 하셨고 유의관이 유의 대사 맞네. 왼쪽 분이 그 본인 되신 관객 계십니다. 중국 문화원장 때 전시하고 얼굴만 갖고 이제 했죠. 중국 대사 뭐 이런 사람.
사람이 중국 그 외교부 차관이에요. 이규영 대사. 지금 지금 권영세 대사님이잖아요. 지금 삼성 그 고문 그 사장급이죠. 삼성 고문. 삼성 그런 건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대사의 어떤 그 대사 얘기만 사람의 어떤 그 노하우 같은 것도 중국에 진출하면서 그 인맥 같은 거 풀려가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참 이분은 시인인데 이경 그 대사는 참 그 본받을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경극이라죠 우리가 경극을 혼자 배웠어요. 그래갖고 중국 사람들하고 이런 그 모임이 있을 때 가서 경극을 자기가 해. 굉장히 놀라지. 얼마나 막 감동을 해요. 일도 참 일이 안 풀릴 수가 없지 중국하고. 이런 그 노하우를 가진 분을 우리가 전관예우를 하는데 사실은 이런 전관예우는 삼성에서 나쁜 게 아니죠. 이거를 나쁘다 그러면 안 되죠. 이런 분들은 당연히 삼성이고 LG고 모셔다가 당연히 국가를 위해서 활용해야지. 그러니까 전관예우가 나쁜 뜻으로 지금 돼서 그렇지 전관예우가 왜 나빠요? 술도 좋아하시고 이게 지금 뭐 설치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저거. 유리 아까 설명한 유리 작품들. 얼굴도 많이 사실은 많이 했어요. 이거는 이제 끝이고 여기 없는 거는 이런 작품들은 뭐냐면 요거는 힐링이죠 힐링.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참 이게 너무 복잡하잖아요. 막 그림도 보면 막 이제 그런데 좀 작품 보면서 좀 힐링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렇게 그 여유를 좀 갖고 그런 것도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의미로 제가 한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것도 내내 같은 류의 작품이죠. 묵질문명 속의 인간이죠. 그러니까 그 건물이라든가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붙어갖고 안정감을 취하는 거죠. 저 작품들 조금 주실래요? 건물에 나는 타워팰리스 산다. 강남에 빌딩이 있다. 딱 의시되는 거지. 붙어갖고. 이게 사실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조각하기가 자세히 보시면 나중에 알겠지만 이 조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요 사다리 요거 있잖아요. 요거는 정밀주조라고 그래갖고 인머스먼트 캐스팅이라고 해갖고 이거는 주물사로 하는 작품이고 이거는 그 매몰제가 이건 모래 주물사니까 모래잖아요. 이건 매몰제가 석고예요. 불에 강한 석고. 그래갖고 가시댐을 한 거예요. 용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엔 쉬워 보이는데 사실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조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조각하는 게 한국, 중국, 일본에는 없어요. 몰라 유럽이나 미국에는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팜프레상이라든가 인터넷에 뭐 저도 다녀봤지만 뭐 다녀봤다고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팜프렛이라든가 이건 없는데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미국, 일본, 한국에는 없어요. 이렇게 조각하는 사람. 주물을 제가 직접 하기 때문에 주물 조각했다고 주물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공학 박사입니다. 잘하는 것도. 뭐 질문 있으시면은 하이브리드 작가라고 여기 앞에 처음에 메인 화면에 예. 나왔었잖아요. 예. 네, 그것은 왜 그렇게? 하이브리드라는 게 뭐예요? 하이브리드라는 게 두 가지 이상의 어떤 그 소재를 갖고
극대화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논문을 썼죠. 뭐 물질문과 정신문명을 주제로 한 하이브리드 작품에 대하여 쓰니까 어떤 심사하는 박사학위 논문이 제가 그건데 어떤 미친놈이 아니 하이브리드는 자동차에서 쓰는 얘기지 어떻게 미술에 쓰냐고 내가 바로 얘기를 했어요. 하이브리드라는 거는 생물학적인 용어에서 출발한 거고 지금은 하이브리드라는 용어 자체는 보편화 일본에서는 1960년대에 하이브리드라는 그 책도 나왔어요. 하이브리드. 응? 그걸 갖고 2000년도에 그거를 2000년대에 그 하이브리드가 자동차 용어라고 그러는 거 무식한 바로 그냥 지적을 했어요.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도장 찍어주대. 그래 그런 용어입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질문은 아니고요. 보통 전통과 현대를 얘기를 하고 네. 수구와 창조를 얘기를 하는데 예. 아까 말씀 중에서 전통과 창조. 현대가 아니고 전통과 창조라는 단어가 상당히 마음에 지금 와닿고 작품에 녹아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사실은 별로 생각지 않았고 제가 좀 창피한 얘기가 뭐냐면은 여러분 달리 아시죠? 달리. 네. 미술하는 분들은 다 나왔어요. 저도 그 홍대 대학원 나온 사람인데 대학 교수 하다가 다른 교수하고 내가 이제 홍대 이제 선배인데 얘기하다가 아니 뭐 달리 얘기해서 제가 달리가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그랬어. 그러니까 저도 당연히 뭐 배웠겠지. 근데 그러니까 참 창피하지 사실은. 그러니까 그 선배가 웃더라고. 달리를 모르냐고. 그래서 모르는 걸 모른다 그래야지.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이렇게 어떤 적이 없어. 좀 이렇게 전통성이 없어갖고 단어도 그냥 제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리고 잘 잊어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통과 창조라는 것도 그럼 제가 어떤 책에서 본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작품에 그냥 이건 전통, 이건 창조다 그래 제가 한 거고 뭐 그런 건 없어요. 꼭 그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모르고 그냥 제가 좋아서 막 써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궁금하면 이제 집에 가서 사전을 찾아봐야 되는데 찾아보지도 않아요. 좀 그런 게 있으니까 혹시 제가 그 얘기한 곳에서 혹시 틀린 거는 그냥 스스로 좀 이렇게 고쳐주세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악수를 했잖아요. 이렇게 악수하면 이제 알아야 되잖아. 몰라. 그러니까 얼마 전에 국회에서 전시를 했었어요. 이제 국회의원회관에서 초대전을 했었는데 초대전은 아니고 이제 그렇지. 뭐 저는 돈 안 내고 갔으니까 초대전이지. 거기 어떤 여성분 작가분하고 이제 했어. 한 3번 만날 때까지 처음 뵙겠습니다. 그래갖고 그 사람이 저 카톡도 해요. 내가 카톡을 보낸 게 몇 개인데 나를 모르냐. 미안하다 그러고 다음에 만나서 얘기해. 맞아. 그래서 내가 우리가 어디서 만났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만나지 않았냐 이거야. 하기 너무 미안하더라고. 이제는 확실히 알지. 좀 무식한 것 같아요, 제가. 그만 넘을게 말이야. 그래서 안경 끼고 다닙니다. 팬이 그만큼 많다는 걸 자랑하시는 것 같은데.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이 얼굴에 이 몸매에 딱 벌어진 허리에 낯이나 없겠는데 누가 오겠어요 저한테. 아니, 사람에 관심이 많다, 애정이 많다 하면서 관심 있는 사람한테만 관심이 있으신 거죠, 결국. 제가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편애하면 굉장히 안 좋은데, 그러니까 제가 교직에 오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편애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건 참 나쁜 건데 사람이 이렇게 좀 이렇게 똑같아야 되는데 제가 굉장히 편애하더라고요. 그건 맞는 말씀 같아요. 그것은 필히 코드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내 몸에서 알기 때문에 그것은 편애라고 생각해요. 편애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런 걸로 참 고민도 많이 했어요. 선생이라는 직업이 라오시가 편애하면 안 되는데 참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라오시 중국말로 중국에서는 뭐 교수라고 안 그래요. 그냥 라오시 처라오시. 그러니까 거기는 님도 없죠. 그냥 처라오시. 네. 처노사, 차노사, 차선생 뭐 그거죠. 또 질문 있으세요?
작품이 이게 보통 보면은 이게 작품이 한 가지를 표현하는데 이제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전통도 들어가 있고 현대, 뭐 미래, 또 종합 예술 같은 예, 여러 가지 또 뭐 한 가지 작품이 아니라 서예도 하시고 뭐 나무 좀 들어가 있고 재질도 여러 가지 도자기까지 앞으로 더 또 뭐 새롭게 또 만들고 오늘 싶은 뭐 거의 거 이제 있어요? 거의 한 것 같은데. 재질이 다 재질은 웬만한 거다 한 거 거의 같은데. 뭐 거의 한 것 같은데 이제는 있어요. 뭐요? 패브릭. 패브릭이 뭐예요? 제가 잘 몰라. 천. 아까 처음 들어가 있어요. 아, 천도 하셨어요. 아까 염색천 했잖아요. 마. 염색천 마. 천 했어요. 예, 천 작품. 아 누구세요? 아니 근데 아 강의 좀 들으세요 제발 좀. 아까 꾹꾹꾹 자꾸 말이야. 마음 말고도 네. 다양한 많죠. 뭐 실이라든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농담한 거예요. 뭐 재밌어요. 대나무 같은 거 그렇죠. 아무튼 그 나무 종류니까. 네. 좀 어떤 조각가를 좋아하시며 좀 영향을 받았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게 없어요. 멘토가 없어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스스로 그런 게 창조하시는 중요한데 사실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인상을 받은 사람이 있지 않나요? 그래도 미술을 전공하셨는데. 그 제 작품 보면 있잖아요. 누구 건도 이렇게 한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누구 거 뺏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 인사동도 가는데 요즘은 좀 가요. 그래도 뭐 한 두세 달에 한 번씩은 가긴 가는데 뭐 크게 이렇게 뭐 학교 다닐 때 그렇다고 뭐 존경하는 분은 물론 선생님은 존경했지만 그러니까 다른 과목 국어 선생님들은 참 존경하고 참 도움도 많이 받았는데 미술 선생님이 특별하게 뭐 저한테 뭐 또 대학교 때 물론 은사님이 저한테 잘해주셔갖고 이제 제가 대학교 2월달에 졸업하고 3월달에 교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은사님이 다 해주신 거죠. 아무튼 물론 지금 같아서는 그러고 나서 이제 대학원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홍대 대학원 들어간 거예요. 교수 되고 나서. 근데 뭐 미술 쪽으로 그렇게도 은사님한테 특별히 뭐 그런 것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타고나서. 타고난 건 아니고 아무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냐면 사람들이 보면은 요즘에 다당아리들이 잘 팔리면 다 다당아리 하고 막 또 저쪽이 그 뭐 감 그림 뭐 꽃 그림 뭐 여인 그림 뭐 막 이러는데 난 너무너무 싫은 거야 그게. 자기 작품을 해야지. 물론 저는 본 따지 않았어요.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제 작품 했지 본 따지는 않았어요. 좋고 나쁜 걸 떠나서 그리고 본 따 아니 내 것도 하기도 바쁜데 뭐 남의 것까지 내가 어떻게 또 본 따면 또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배우기도 싫고. 네, 저는 궁금한 게 붓으로 이렇게 작품 만드시고 글 쓰실 때 보면 그 굉장히 잘 쓰시거든요. 제가 볼 때 잘은 모르지만 그래서 서예를 어느 정도 배우셨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서예 많이는 안 배웠어요.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오래 하셨네요. 예, 그리고 저희 그 시절에 네 개가 다 제 건데 제가 이렇게 글을 쓰잖아요. 그럼 우리 청와대학도 국학과가 있어요. 이놈들은 중자도 빼. 중국학과가 아니라 국학과야 그냥. 그러니까 지들 중심이니까 우리는 한국화를 하잖아. 그놈들은 중국화라도 안 하고 국학과라 그래. 그러니까 국학과 교수들은 얼마나 글씨를 잘 쓰겠어요. 중국화 하는 사람들인데 당연히 그 사람들 잘 쓰지. 근데 제가 글씨 쓰면은 되게 좋아해. 어떻게 너는 어떻게 그래서 낙자를 이렇게 춤추는 듯이 쓰냐. 뭐 즐거운 낙자 그대로 낙자 제가 볼 때는 서예 저좀 크거든요. 서예 굉장히 그 작품성이 교수님, 인간 알림이 왔습니다. 예. 예, 지금 저쪽에서 아마 끝내요? 예, 끝내려고 그랬는데 저 마지막으로 이렇게 철학이 많이 담겨 있어서 인간의 그 풍요로운 삶을 물질보다는 좀 많이 담은 고뇌하는 작가님은 처음인 것 같아서 영감을 들었고요. 아쉽지만 이 자리에 이제 끝나면 다음에 또 언제 또 하실 건가요? 이런 그 문학의 만남에 이 미술가의 만남을 한번 더. 모르죠. 뭐 대표님이 해라면 하고 또 할 것도 있는데 계속 네, 또 할 것도 전 그 강의자로 있어요. 근데 대표님 부르질 않아. 잘생긴 사람만 불러. 제가 보니까 확실하게 아까 편애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래. 굉장히 대표님도 편애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 문학의 이 어떤 그 나눔회를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고요. 네, 고맙습니다.